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안녕하십니까. 네모 세모 공식 정보단 현정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왕, 정보 여왕이죠. 그냥 여왕이기도 해요. 박길입니다. 예. 네. 규리 씨 요즘 뉴스 자주 네네. 보세요? 뉴스? 저는 편정택 씨 보려고 아, 뉴스 저요? 자주 보는 편이고요. 예. 사실 저는 이동할 때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기사를 자주 보곤 하는데요. 예, 예, 예. 요즘 이렇게 저출생 문제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네, 심각하죠. 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대책들, 그 심각성에 대한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 남극에서도요. 네. 이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동물이 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남극. 남극이요? 그럼 남극이면 무슨 뭐 펭귄이나 남극, 뭐 곰 이런 건가요? 맞아요. 아, 맞아요? 펭귄이에요. 아, 네. 펭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펭귄들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하지 않는 펭귄이 늘고 있다네요. 야, 나날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 절벽 문제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네. 이렇게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길래 그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게 진짜? 아주 뭐 나빠지고 있어요. 네. 우선 기후변화로 인해서 펭귄들의 주식인 크릴, 그 크릴 새우 아시죠? 우리 많이 먹잖아요. 그게 줄어들고 네. 있고요. 또 하나는 펭귄 마을 주변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유빙이 밀려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안 그래도 펭귄 마을 기온이 10년에 0.6도씩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은 제가 들었었는데 이런 기후 변화가 남극에 있는 펭귄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든가 네.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든지 지구를 위한 실천 저희가 꼭 해야 될 시기입니다. 아,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네모세모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까요? 예. 네. 자, 국내 최대 섬 제주도죠. 제주도는 뭐 사계절 다른 풍경과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로 언제 가도 즐겁고 새로운 곳인데 규리 씨도 뭐 제주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특별한 그럼요. 뭐 기억이 있으세요? 뭐 제주도 하면 또 바다 아니겠어요? 네. 정말 바다가 아름답다 보니까 뭐 스쿠버 다이빙도 좋고 뭐 올레길 걷기, 아유. 뭐 트레킹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예. 이런 것들은 사실 날씨가 좋아야지만 아. 즐길 수가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도 야외 활동 정말 좋아하는데 제주도는 여러분들 뭐 다 경험 있으시겠지만 날씨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날씨의 영향을 네.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뭐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로 가야 하는데요. 제주도는 실내에도 사실 볼거리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할지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예. 네. 그렇다고 뭐 아무데나 갈 수 있나요? 그렇다면 재미없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직 제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 어서 와. 제주는 처음이지. 자, 제주로 출발해 봅니다. 해외 휴양지 못지않은 아름다운 자연과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제주도. 그래서 늘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최고의 여행지인데요. 하지만 쨍쨍하다가 눈이 왔다가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바로 제주 날씨죠. 만약 여러분이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한라산이요. 예전에 제주도 갔을 때 한라산을 갔었는데 기억이 너무 좋았거든요. 한라산 추천합니다. 오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박물관이나 좀 예쁜 카페들을 많이 돌아다니고 싶어요. 저번 여행에서는 가보지를 못했어서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즐길거리 중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가시죠.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컴퓨터와 게임 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눈이 즐겁고 손이 행복해지는 곳이라는데요. 네, 이곳은 2013년 개관하여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게임까지 약 16,000여 점의 소장품을 소장하고 있는 아시아 최초의 컴퓨터 박물관입니다. 컴퓨터 박물관은 지하 1층을 시작으로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컴퓨터부터 다양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층 전시관은 컴퓨터의 마더보드를 사람의 신체 사이즈로 확대한 공간인데요. 컴퓨터의 입력, 처리, 그리고 저장,
출력까지 할 수 있는 메인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별 변천사뿐만 아니라 마우스나 또는 키보드 그리고 메모리 등의 주변 기기들의 역사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1층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각 장치들의 발전사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무려 6대밖에 없는 아주 귀한 컴퓨터가 여기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네, 이 컴퓨터는 작동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미국 A사의 첫 번째 컴퓨터입니다. 키보드와 모니터가 연결 가능한 형태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의 모습을 갖춘 첫 번째 컴퓨터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상상을 채우는 컴퓨터와 게임 역사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박물관. 시대를 엿볼 수 있어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기 정말 좋은 곳인데요. 아이들은 흥미롭고 어른들은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일 것 같은데, 그쵸? 아, 좋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하는 것 같아서. 평상시에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게임 역사 같은 거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처음 보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눈이 즐거운 만큼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이느라 바빠. 이보다 재미있는 박물관이 또 어디 있으랴. 시대와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게임을 체험할 수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데요. 여기가 박물관인지 아니면 오락실인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보통 박물관은 되게 좀 역사 체험하는 기분이고 조금 지루했었는데 여기는 되게 여러 가지 게임도 많고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하고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을 격하게 하지 않는데 엄마 얘는 격해질 수밖에 없네요. 제가 정보교사거든요. 이제 애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수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나의 어릴 적 추억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 참 의미 있는 공간이자 시간인데요. 키즈 카페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욱 재밌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뭐 오락실 같은 데서 해보던 게임도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옛날에 했던 게임도 한번 시켜줘 보고 하니까 애기도 재밌어 하는 것 같고 참 재밌네요. 그 옛날에 집에서 뭐 윈도우 98 이런 컴퓨터로 했었던 게임들을 뭐 추억 삼아서 지금 재밌게 둘러보고 있어요. 큰애 어릴 때 저도 같이 게임도 하고 아이들을 같이 쓰기도 하고 했던 그런 게임들이 지금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데이트 장소를 알아보다가 여기 박물관을 오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체험할 거리도 많고 데이트 코스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박물관에서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와 게임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부모님에게는 추억을, 자녀에게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화창한 날씨의 제주도는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어딜 가도 재밌게 놀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날씨가 원하는 방향대로 따라와 주질 않는다면 우리는 오지도 가지도 못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겠죠. 이젠 그런 걱정 하지들 마시라. 제주는 넓고 이색적인 실내는 많다. 아니 그런데 실내 즐길 거리 소개해 준다면서 갑자기 야외 동물원을 보여주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기 동물원인가요? 아니요. 이곳은 서귀포 안덕에 위치한 세계 자동차 피아노 박물관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명예를 자랑하는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차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여기 있는 자동차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야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자동차와 피아노가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자동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동차 박물관. 보기만 해도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데요. 야, 시선을 뗄 수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자동차 박물관은 아시아 최초 개인 소장 자동차 박물관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클래식카, 스포츠카, 그리고 한국 자동차를 포함한 100여 대의 자동차가 다양한 스토리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차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전 세계 6대밖에 없다는 수제 목재 자동차부터 자동차 역사에서 전설로 기억되는 차들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고급차가 다 모였는데요. 그야말로 진귀한 보석들만 모아둔 보석함 같네요. 네, 이 차 굉장히 멋있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에게 의전 차량으로 선물했던 1956년형 C 시리즈와 동일한 모델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등록문화재 396호로 지정되어서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모델입니다. 저마다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차들이 모여 있는데요. 단순히 멋진 차를 구경할 수 있다는 걸 넘어 그 속에 숨은 이야기도 알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들을 알게 되어서 신기했고 그다음에 여러 자동차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에 굉장히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옛날 자동차들 실제로 보게 되어서 멋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자동차에 관심 있고 저는 피아노에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지금 피아노 소리 들리시죠? 특별한 피아노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인데요. 잠시 피아노 연주에 빠져보실까요?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보통 피아노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피아노를 치고 계신 거예요? 네, 이 피아노는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피아노이기도 하지만 제가 가장 애정하는 피아노입니다. 1888년 유진 모랑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특별히 선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아노입니다. 수많은 조각가들이 협업으로 이루어진 피아노고요.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예술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른 피아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건 기본이요. 어디서도 보지 못한 멋진 피아노를 눈으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피아노와는 달라요, 달라. 정말 멋스러운 피아노네요. 2019년 7월에 개관한 피아노 박물관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소장 피아노 박물관입니다. 300년의 피아노의 역사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3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멋진 피아노를 구경하는 데서 끝이 아니다. 어린이들은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지휘를 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눈으로도 즐기고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겠어요. 자동차도 볼 수 있고 또 피아노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주말에 도슨트도 한다는데 이렇게 실제로 피아노 연주도 들을 수 있고 또 저희가 평상시에 들을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음향을 들을 수 있어서 주말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 그리고 피아노의 역사를 따라와 볼 수 있어서 더욱더 머리에 저장이 되고 또 보람찬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섭섭하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체험 코너. 야외 주행로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전기 자동차를 체험한 다음 완주한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 면허증도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밖에 날씨가 안 좋아서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일로 오게 됐는데요. 아이가 여러 가지 좋아하는 스포츠카도 많이 볼 수 있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신났는데 손이 너무 시려웠어요. 그래도 저는 기분 좋아졌어요. 지금부터는 7080 이하 세대들이 주목할 차례. 여기는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실내 테마공원 되시겠다. 옛 서울역의 모습을 재현한 건물로 들어서면 여러 가지 건물 모형과 추억 어린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곳이야말로 사진을 찍어도 느낌 그대로 살리고 감성 뿜뿜 레트로의 정석이 아닐까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런 포스터나 화장실 다 진짜 실감나게 잘 전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까맣게 잊고 요즘 시대에 젖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런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실제로 모형이나 실물을 보고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나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고무신은 제가 또 어렸을 때 신은 거라 좀 익숙하고 여기 옆에 있는 공주 한복집 이런 것들은 감회가 새롭고 옛날 어르신들이 참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참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 그 거친 손을 한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시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만 같은 게 드라마 세트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보고 있으면 감성 자극은 물론 추억 여행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저희 테마공원은 옛 물건들만 전시해 둔 게 아니고요. 옛 거리들과 옛 집을 재현해 놓아서 여러분들의 추억을 자극하는 테마공원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들리면 아시다시피 찹쌀떡, 메밀묵 이런 부분들이 들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소리는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녹음한 소리이기도 하고요. 손님들과 소통할 수 있게 고객님들에게 청각적으로도 즐거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없던 흥도 만들어준다는 그곳. 여기가 말로만 듣던 그 고고 클럽인데요. 다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흥에 취하셨네요. 옛날에 나이트가 옛날 생각 똑같은 너무 좋아요. 옛날에 많이 가보셨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게 즐기고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 추억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저도 이런 버스 타고 다녔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 탈 때 그래서 막 가방 막 받아주고 막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 시절에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그 시절이 그려질 때도 있어요. 학교 생활 모습을 전시해 놓은 곳에서는 직접 옛 교복을 입고 기념사진도 남길 수가 있는데요. MZ세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때가 그리워지는 분들께는 여기서 잠시나마 추억에 빠져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오시면 실외에도 좋은 관광지들이 많지만 실내에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들이 많으니까요. 모두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박물관이어서 꼭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알차고 재미있는 곳이 많은 제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와 관계없이 여행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곳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날씨 걱정 말고 제주도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자, 이번에는요, 맛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맛하면 딱 떠오르는 지역 있죠? 바로 전주입니다. 네, 전주하면요, 오래전부터 뭐 인기를 끌고 있는 향토 음식들 참 많잖아요. 많죠. 많이 드셔보셨죠? 아, 그럼요. 네. 알려진 것만 해도 뭐 한두 개입니까? 네. 전주 비빔밥 맞아요. 있죠. 네. 콩나물, 국밥 있죠. 네. 그리고 그 전주 순대가 또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맞아요. 뭐 다 뭐 맛있는 것들인데 정택 씨 그 중에서 어떤 거 좋아해요? 야,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아니, 근데 저는 네. 뭐 꼭 메뉴 하나를 네. 꼽기보다는 네. 전주에 가면 상다리 부러지도록 나오는 그 한상 있잖아요. 맞아요. 한정식 한상. 네네네. 아, 저는 그게 종종 생각이 나요. 아,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잘 알려지고 유명한 음식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주는요, 요즘 정말 향토 음식 외에도 아주 혁신적인 요리가 참 많다고 합니다.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는 전주의 이색 음식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 창의 도시 전주. 전주하면 떠오르는 맛의 대명사 콩나물국밥 맞습니다. 비빔밥이요. 그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 맛에 대적할 만한 신비롭고 색다른 맛들이 있었으니 이거는 정말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환상적인 맛입니다. 물자양 강력 추천합니다. 전주만에 있는 비빔밥을 한번 드시러 오세요. 맛있습니다. 한 번 맛보면 두고두고 각인된다는 전주의 기막힌 음식들 한번 맛보자고요.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자리한 중화요리집. 점심시간 가게를 빼곡하게 채운 손님을 보니 인기 메뉴가 있나 본데요. 짬뽕 같기도 하고요. 볶음면 같기도 한데 아니 지금 드시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름이 뭐? 물짜장이래요. 물짜장입니다. 물짜장이요? 물짜장집이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전주 유명한 음식 치니까 물짜장이 있어서 제일 유명한데 한눈에 봐도 걸쭉해 보이는 빨간 양념. 짜장인 듯 짜장 아닌 짜장 같은 너. 이 물짜장을 먹기 위해 멀리서 찾는 손님도 많다는데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인기 끈 지도 어느새 20년. 처음엔 국물이 빨간색이 아니었다네요. 먹어보면 일반 짜장도 아니고 짬뽕도 아닌데 아무래도 좀 담백하고 좀 덜 느끼고 물짜장이 하얗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여기다 고춧가루를 타서 먹고 오길래 이거 좀 매웠게 먹을까 해서 거기다 고춧가루 넣어서 해서 좀 매웠게 그냥 색다르게 해봤더니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래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일 기준 하루 평균 200그릇, 주말엔 300그릇 넘게 팔려나간다는 물짜장의 인기. 짜장이냐 짬뽕이냐 논쟁 꽤나 했을 법한 비주얼인데요. 그게 무엇이 중한디 전 맛이 더 궁금하거든요. 술 먹고 해장도 괜찮고. 해장도 좋고. 예. 네네. 얼큰하니. 네. 맛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맛이에요? 짜장면 맛이에요? 짜장면 같으면서도 매콤한 볶음 짬뽕 같아요. 짜장이랑 짬뽕을 섞은 맛. 조심조심 비법 캐내로 들어간 주방. 우리 사장님 정말 바빠 보이는데요. 이야, 이 소스 완전 내 스타일. 만드는 과정을 살짝 엿보면 일단 해산물 듬뿍 들어가고요. 걸쭉한 맛 내줄 전분 더하고 찬물 마사지한 탱글한 면을 넣어 소스를 곁들이면 이게 바로 세상둘도 없는 물짜장. 양배추, 대파오고 양파오고 오징어, 목이버섯하고 바지락. 바지락이 들어가요? 네. 만든 즉시 대령된 물짜장의 위력은 상상 그 이상이니 여기도 후루루 저기도 후루루 마치 찐별미를 만난 듯 폭풍 흡입하는 손님들. 와, 전주 왔다 이만 놓치면 정말 후회할 각이네요.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맛있나요? 짜장이랑 짬뽕 중에 고민될 때 먹어야 되나? 최고예요. 전주에 오시면 물짜장이 참 특이한 음식이 있습니다. 많이들 와셔서 맛있게 드시고 이거 한번 드시보면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꼭 한번 들려주세요. 알록달록 예쁜 벽화들로 환해 보이는 이곳 한옥마을 근처에 자리한 자만 벽화마을인데요. 사람들 이곳에 구경 오면 꼭 들러서 먹는다는 메뉴. 참새가 방앗간 지나칠 수 없어 찾는다는 요 음식 비빔밥 와플. 아니 이름부터가 참 특이한데요. 오늘 뭐 드시고 오신 거예요? 저 이거 비빔밥 와플. 그 원래 전주 살기는 하는데 그냥 저희도 TV로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사촌들 온 김에 그냥 같이 먹게 됐어. 시각을 매료시키는 모양새는 물론이요. 맛까지 평정했다는 비빔밥 와플. 그러니까 둥글게만 겉옷이 와플인 거죠? 아닌가? 비빔밥으로 와플을 만든 건가? 일단 이거 어떻게 탄생된 메뉴인지 궁금합니다. 한옥마을이 이렇게 개방이 되고 할 때 길거리 음식이 유행이 했었거든요. 네, 저도 가게를 하면서 디저트 음식으로 이 비빔밥을 가지고 전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고 싶어서 좀 변화되게 해가지고 비빔밥 와플이라는 것을 좀 만들었어요.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면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지금 기계에 누르는 게 비빔밥 맞죠? 야, 이 비빔밥을 와플처럼 만드는 거였네요. 여기에 상추에 깻잎, 각종 채소들을 풍성하게 올려 돌돌돌 말아주네요. 와플과 채소 사이에 라이스 페이퍼를 넣어서 채소를 한 번 더 버근히 감싸 안아주는 게 특징이고요. 근데 뭐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상추, 양배추, 당근, 치즈, 제육, 불고기.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료가? 이게 비빔밥에 들어가는 그 야채를 건강한 그 한 끼 식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많이 넣었거든요. 한 끼 식사로도 훌륭한 비빔밥 와플은 기계에서 3, 4분 정도만 구우면 되는데요. 한쪽 면이 다 됐다 싶을 때 뒤집어서 바삭함이 골고루 느껴지게 요렇게 손길을 더합니다. 야, 굽는 소리 예술인데요. 비빔밥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의 그릇에 이렇게 막 비벼 먹는 비빔밥이 있고 돌솥 비빔밥이 있는데 돌솥 비빔밥을 생각이 돼서 좀 고소함을 더 이렇게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와플 기계에다 한번 밥을 구워봤거든요. 근데 이게 굽는다고 해서 다 맛있게 나오지 않잖아요. 이제 여러 번의 실패와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하다가 해서 이 천정이 까지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 밥의 농도와
그 고추장 양념의 소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착오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죠. 잠도 안 자고. 노릇노릇 바삭바삭 비빔밥 와플이라는 신세계에 눈이 번쩍 코는 활짝. 일단 호기심에 찾지만 맛을 보면 더 반하게 된다는데요. 이색적이고 별스러운 음식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미식도시 전주에서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답니다. 이 비빔밥 와플은 사장님이 직접 담근 이 수제청 음료와도 찰떡궁합이라고 하네요. 구워진 그 바삭함에 이것이 야채 때문에 빨리 눅눅해지기도 하고 또 흐트러지기도 한 것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그 라이스 페이퍼도 쌀의 원료이게 돼서 그 밥의 음식에 그것을 맛과 이런 향을 저해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싸 안았어요, 야채를. 그런 것들을 잡으니까 조금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허를 받았어요. 보기 좋은 와플은 무한 촬영을 부르니 너도 나도 휴대폰 카메라에 담느라 바쁜데요. 일단 신기한 건 찍고 보는 게 상책이겠죠?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왔는데 비빔밥 와플도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혹시 보시니까 어때요? 근데 생각보다 그 비주얼이 좋아가지고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비주얼이 좋아서 좀 놀랐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누른밥이 제일 맛있는데 이렇게 밥이 눌러져 있으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푸짐한 내용물에 한 번, 특별한 맛에 한 번 더 놀라고 만다는 비빔밥 와플. 남심, 여심 모두를 사로잡은 비빔밥 와플의 매력. 사람들이 관광 와서 꼭 잊지 않고 들른다는 이유 알 것 같네요. 같이 나눠 먹어도 혼자 먹어도 맛있다는 비빔밥 와플. 오직 여기 전주에만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비빔밥 와플 같은 거는 어디 가서 이제 먹어볼 수 없으니까 전주에 오면 꼭 와서 먹어보는 걸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밥 위에 안에 들어간 이게 약간 고명 느낌으로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니까 그냥 약간 비빔밥처럼 딱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전주에 오시면 이색적인 디저트가 있어요. 전주만에 있는 비빔밥 와플 한번 드시러 오세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기 오랜 시간 이색 음식으로 정평난 메뉴가 있었으니 지금까지의 음식은 잠시 잊어도 좋다. 저녁 시간 손님들 붐비게 만든다는 이 음식점의 핵심 메뉴 무엇인고 하니 상추쌈 같아 보이는데 뭐가 특별한 거죠? 고기와 김밥이 단데요. 굉장히 특별한 음식인데요. 이제 연탄구이 김밥쌈이라고. 상추에 저희 양념 고기를 넣고요. 김밥을 넣어서 같이 쌈을 드시는 게 김밥쌈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명해진 것 같아요. 양념된 불고기를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 내놓는다는 연탄구이. 손님들 몰려드는 저녁 시간이면 일렬로 서서 고기 굽는 진풍경이 연출되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루에 나가는 김밥은 또 얼마나 많다고요. 싸고 또 싸고 또 싸도 모자랄 정도로 진짜 불티난다네요.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기사식당을 크게 하셨거든요. 야간에 이렇게 기사들이 편하게 식사를 할 만한 공간들이 아직 너무 없다. 사모님이 밤에 장사하시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엄청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가게를 얻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야식집이 시작이 된 게 40년 전인 거죠.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야식집에서 요요 연탄구이 김밥쌈은 대히트 메뉴. 상추에 김밥 올리고 고기 올리고 또 올려 야무지게 싸서 먹으면 이야 황홀하다 황홀해. 맛있죠. 근데 어른들 입에만 맞으냐고요? 아니죠. 입맛 까다로운 우리 아이들도 매료시킬 만큼 그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네요. 아우 얘들아 너무 잘 먹는다. 김밥이랑 고기랑 같이 싸 먹으면 어떤 맛이더라고요? 한상의 국밥처럼 맛있어요. 이곳은 저녁 7시가 되면 시끌시끌. 이후 야식을 먹는 이들이 계속 연이어 찾을 정도로 불야성을 이룬다는데요.
이젠 손님이 개발한 메뉴까지 인기를 누릴 정도입니다. 어떤 맛이죠? 이제 이 전주 현지인들만 먹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저도 여기 30년째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이제 오징어하고 같이 삼합처럼 고기하고 오징어하고 김밥이랑 싸서 드시면 더 환상적인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연탄구이에 버금가는 오징어 볶음의 인기. 요 매콤한 양념이 역시 김밥과 잘 어우러지기 때문인데요. 이건 정말 여기에서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맛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딱 접어서. 김밥쌈 최고예요. 밥맛을 낳은 가족들에게도 회식을 온 직장인들에게도 인정받는다는 전주 야식계의 최강자. 김밥과 고기를 쌈에 싸서 먹는 발칙한 상상은 현실이 되고 그걸 직접 맛보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 인기에 힘입어 밤이면 밤마다 주방은 바쁘다 바빠. 고기는 옆 건물 창고에서 바로 공수받는 덕분에 엄청난 고기 수요도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다네요. 이제 전주 사시는 분들은 택시를 타면 이제 김밥쌈이라 하면 여기로 택시 기사들이 다 여기로 와요. 그 정도로 여기가 유명하고 맛있습니다. 전주에서 40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이고요. 전주에서 제일 오래된 야식집이고 아마 전주 말고도 저희만큼 오래 야식 장사를 한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전주 오시면 전주 대표 야식집으로서 손색이 없는 집이니까 전주 오시면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맛과 생김새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전주의 유별난 음식들. 오랜 시간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인기를 끌어온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그 맛이 궁금하다면 전주로 한번 떠나보자고요. 전주하면 한국의 식도락 여행지로 정말 유명한데요. 오늘 보니까 정말 독특한 음식들이 한 곳에 모였네요. 아 진짜 이런 녹화 난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네. 침이 고여서 혼났는데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지? 나는 네. 왜 처음 봤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새롭습니다. 이 연탄 불고기야 이렇게 김밥을 상추에 싸서 먹는다는 와. 게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 손님들이 연탄 불고기 말고 또 오징어 볶음을 김밥과 이렇게 함께 싸 먹는 걸 개발을 하셔가지고요. 요즘에는 또 오징어 볶음 김밥 쌈도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물짜장은요. 물짜장. 네, 걸쭉한 모양으로 이렇게 짜장면을 닮았는데 맛은 짬뽕 맛이 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 거 있죠. 아니, 그리고요. 네. 비빔밥 와플. 야, 이건 정말 웬 말입니까? 막 뉴욕 한복판에 나올 그런 음식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음식입니다. 네. 이 이름 그대로 밥을 비벼서 와플 기계에 구워서 네. 돌돌돌 말아서 이제 만든 건데, 네. 야 이건 진짜 비빔밥의 신세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요. 예. 비빔밥이 와플로 탄생된다는 거라서 정말 어떤 걸지 정말 너무 궁금한데 길거리 음식으로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예. 관광객들이 전주 한옥마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 와플 비빔밥을 진짜 먹고 계시는 맛있겠어요. 거예요. 예. 네. 자, 다 먹어보고 싶지만 규리 씨, 이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어떤 걸 좀? 예. 저는 뭐 연탄 불고기 김밥 쌈. 쌈. 한국인은 쌈 싸야죠. 한국인은 쌈이죠. 네. 예. 네, 근데요, 뭐 사실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주 그럼요. 가면 예. 하나씩 다 맛보면 되는데 예. 이거잖아요. 물짜장 점심 때 먹고, 네, 비빔밥 와플은 디저트로 가볍게, 먹고 그런 다음에 저녁으로 뭐 연탄 예. 불고기 김밥 쌈 먹으면 뭐 야. 하루 세끼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내모세모가 네. 고민 해결, 하루 세끼 메뉴를 다 정해드렸습니다. 네. 자, 제대로 미식 여행 한번 하고 왔는데 이 음식들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새 음식 다. 뭐 반짝 최근에 뭐 SNS 상에서 유행하는 거 아니야라고 네. 하실 수 있지만 네. 아닙니다. 요리의 수도, 대한민국 요리 수도 전주에서 10년, 20년 동안 맞아요. 꾸준하게 사랑받았던 역사와 전통이 깊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맛이 보장돼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 맛이 더 특별해진 것 같은데요. 전주 여행하실 때 이 독특한 음식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만나볼 소식은요. 저기 멀리 강원도 철원에서 함께하는 소식입니다. 정택 씨, 철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야, 철원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열심히 또 나라를 지키고 계신 군 장병, 우리 군부대들도 있고요. 네. DMZ 그 전망대
철새도 있잖아요. 맞아요. 관광 명소. 뭐 정택 씨가 이야기한 것도 사실 철원의 유명 명소긴 합니다. 예. 그것보다 또 더 유명한 게 있어요. 어떻게 힌트를 드리자면 그 500원짜리 동전에 보면은 뒷면에 그림이 하나 있죠. 500원 동전 뒤에 있죠. 동물. 네. 예, 새. 맞아요. 뭐지? 두루미? 두루미? 네,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가 바로 철원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두루미들의 월동 준비를 위해서요, 철원으로 날아온다고 하는데요. 깨끗한 환경과 먹이가 많아서 해마다 철원을 찾고 있는 두루미들을 만나러 철원으로 함께 가실까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멋진 자태를 뽐내는 한탄강 주상절리부터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두루미까지 추울수록 매력 넘치는 철원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DMG 두루미 평화타운. 이곳은 추운 계절만 되면 반가운 손님 맞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네, 여기는 철새를 보호하는 곳입니다. 2016년에 DMG 두루미 평화타운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때부터 두루미, 기러기 등 여러 철새들을 보호하고 관찰하고 하는 곳입니다. 장수와 행운을 상징하는 두루미. 천연기념물 제202호, 203호인 두루미와 제두루미는 겨울 철새로 유명한데요. 드넓게 펼쳐진 곡창지대로 유명한 철원은 새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버스 2대를 운영하는데요. 새들이 놀라지 않게 전기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16명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원을 찾은 두루미를 만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내리지는 않습니다. 새가 많다고 해서 활동하는 새를 보시게 됩니다. 이 새들이 버스랑 좀 많이 친해져가지고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철새 도래지 가게 되면 멀리 있는 새를 보게 되는데 저희는 가까이에서 먹이 활동하는 새를 보시게 될 겁니다. 기대 가득 안고 두루미 만나러 출발. 멀리서부터 두루미 한두 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루미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두루미가 1년 정도 되면은 두루미가 1년에 한 번 알을 낳거든요. 알 낳기 전에 독립을 해요, 새끼들이. 독립한 새끼들이 1년 내지 3년 된 개체들이 또래 집단을 만듭니다. 같은 그러니까 청소년 집단이죠. 경쟁하는 방법 또 사회생활 배워가지고 저 시집장가를 가요. 거기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기는 두루미 맛집입니다. 두루미 맛집. 철새 맛집. 이곳 철원은 먹이가 풍부해 두루미 가족들에겐 맛집이나 다름없는데요. 두루미들은 추수가 끝난 논 속에 있는 벽실을 찾아서 아주 야무지게 먹습니다. 저런 현상은 지금 뭔가 불안한 겁니다. 걔네들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먹이를 안 먹고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경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두루미들이 이곳에서 먹이도 먹고 짝을 만들어 시베리아로 향하는데요. 내년엔 둘이 아니라 가족이 돼서 철원을 다시 찾겠죠? 너무 감동스러워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못 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아주 여러 마리들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감격적이고 온 보람도 있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두루미는 사람과 비슷하게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데요. 어린 새끼가 성체가 될 때까지 부부가 함께 지냅니다. 두루미들이 보통 뭘 먹고 사나요? 여기 떨어진 낙곡을 먹고 있습니다. 추수 때 떨어진 나달이 많거든요. 예, 이게 보통 벼의 한 3 내지 5%가 바닥에 떨어져요. 환경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겨울인데도 좀 덜 추울 때도 많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좀 이런 철새들이나 두루미들이 좀 그래도 자주 옛날처럼 오나요? 옛날보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과거에는 한반도에 전체적으로 다 두루미에 왔었고 또 일제감정기 그다음에 6.25를 거치면서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철원에는 이 서식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두루미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높이 오를수록 더 잘 보이는 법. 이번엔 아이스크림 전망대에서 두루미를 관찰해 볼 텐데요. 그 인도 가가지고 이 월동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기도 희박하고 그 추운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새가 바로 얘입니다. 얘. 두루미 중에서도 중동이나 인도에서 월동하는 쇠제 두루미는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물지만 예전엔 한두 마리씩 발견됐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비무장지대와 민간인 통제구역이 철새들에게는 완벽한 월동지인 셈인데요. 그래서인지 철원을 찾는 두루미 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뭐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춥고 이 평야 철원 평야를 보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슴이 탁 트이고 북한도 멀리서나마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건 이제 두루미나 이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도 높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자연이다.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두루미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조류 중 키가 가장 큰 새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 1급인 희귀 겨울철새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 2,800여 마리만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생활 환경과 풍부한 먹이를 자랑하는 강원도 철원에서 더 많은 두루미를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두루미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을지 몰랐는데 많이 봐서 되게 뿌듯하고 기뻤고요. 실제로 두루미 보니까 더 크고 길어가지고 훨씬 예뻐서 되게 감명 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춥긴 했는데 그래도 두루미나 또 독수리 또 다양한 새들이나 동물들 많이 직접 볼 수 있어서 이제 제가 다시 학교 돌아갔을 때도 애들하고 더 생생한 경험 나눠주고 또 학생들이랑 또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의미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직업이 선생님이신가요? 네,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만 과학 수업하기보다 생태환경 교육이나 전환 교육할 때에도 직접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 해설사도 계시니까 두루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스크림 고지나 철원 주변에 대한 이야기, 뭐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하면서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직 출발 안 하셨나요? 예, 이제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주변에 그런 두루미들 사진 찍기 좋은 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 여기 이길리 쪽에 두루미 이제 오는 곳이 있어요. 그럼 저도 혹시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예, 뭐 같이 가시죠. 뭐 가는 길이니까. 조류 박사님을 따라 출발. 드디어 도착한 곳. 두루미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고 사진 촬영까지 가능한 곳인데요. 그래서 이곳이 사진 작가들에겐 손꼽히는 촬영 명소라고 합니다. 다양한 철새들이 참 많죠. 이 철새들이 겨울에 먹이가 부족하니까 그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이제 몸이 취약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 이제 먹이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진 않고요. 이 철새들이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 먹이 주기를 해서 사람하고 철새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세계 최대 두루미 월동 지역답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두루미 관찰에 나섰는데요. 우와, 이분은 정말 큰 카메라로 두루미 담기에 바쁘네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한탄 강변에 앉아 철새들과 어울려 쉬고 있는 두루미들 참 평화롭죠? 혹시 여기 오늘 처음 오셨나요? 어렸을 때 왔었는데 그러니까 성인 되고 나서 이제 처음 온 거예요. 새들 좀 이렇게 오늘 보셨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네, 교수님 설명해 주신 거 보면 그냥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그게 네. 철원 평화를 찾는 두루미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데는 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두루미의 가치가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예전에 근하신년이라고 하는 엽서에 있던 그 학을 오늘 직접 많이 볼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한테 좀 올해는 행운이 올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 평소에 그림이나 사진에서 보던 학을 직접 이래 보니까 감개무량하고 또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게 참 고맙기도 하고요. 천연기념물인 두루미들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땅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철원
철원의 명소,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인 한탄강 주상절리도 그 중에 하나. 그 아름다운 광경을 한탄강 물 윗길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매년 1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요. 겨울에 너무 좋으네요. 시원하면서도 또 운동하다 보니까 등에 땀 나고 아주 좋아요. 색달라요. 여기 오늘 처음 오셨나요, 두 분 다? 예, 여기는 오긴 했지만 이 다리는 처음 걷는 거야. 다른 데서도 이렇게 물 위를 좀 걸어보셨나요? 아니요, 여기 처음 걸어요. 근데 여기 있다는 얘기 TV에서랑 봤는데 한번 오고 싶었었어요. 오고 싶었다가 여기 동네 이제 운동도 하러 왔다가 겸사겸사 들렸어요. 파크 골프 치러 왔다가 파크 골프 치고 여기 좀 권일구 가려고 왔는데 너무 좋네요. 한탄강 중류 쪽으로 가다 보면 신라 진평왕이 세운 정자 고석정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조선 명종 때 활동한 의적 임꺽정이 고석정 근처에 몸을 숨기고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탄강 물 윗길 트레킹 코스는 매년 10월 개장해서 이듬해 3월까지 운영되는데요. 2017년부터 트레킹 코스를 태봉대교에서 순담 계곡까지 이르는 전 구간에 확대 설치해 전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려 지상 20-30m 높이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니 보는 내내 입이 쩍 벌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아니 아버님 여기 무리길 트레킹 처음 와보셨나요? 아니요, 지금 매년 겨울마다 오는데요. 겨울이 좋아서 겨울 때마다 와요. 여기 물 위에 얼음 얼어요. 옛날에는 물 이길이 아니고 그냥 얼음 위를 다녔었는데 요거를 만들어 놓으면서 안전하게 만들어 놨고 철원군에서 그래서 재미있게 겨울만 나와서 돼서 오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리고 작았던 나의 맘에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그렇게 너를 또 한 번 불러본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정말 천상에서 신선이 된 느낌이에요. 네, 그 윗길을 걷고 지금 아랫길을 걷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윗길은 예전에 제가 그 중국에 잔도를 걸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잔도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구나를 오늘 정말 체험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와보니까 진짜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슴에 뻥 뚫리고 길을 참 있잖아요. 오면서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두 분 나중에라도 또 이렇게 오실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네. 또 여름에 또 오고 싶어요. 저. 계절마다 틀리잖아요, 풍경이. 지금은 겨울을 봤지만 봄의 모습은 어떤지, 여름의 모습은 어떤지, 가을의 모습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 계절마다 꼭 와보고 싶습니다. 나도 동감. 추울수록 더 아름답고 반가운 강원도 철원. 깨끗한 환경과 풍성한 먹이 덕분에 겨울마다 찾아오는 철새들이 있고 자연 스스로가 빚어낸 아름다운 절경, 주상절리까지 있으니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여행지인데요. 끝나가는 이 겨울, 강원도 철원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루미가 이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두루미 네. 반갑다. 맞아요. 두루미 그러면은 사실 네. 그 500원짜리 뒷면에 있는 그림만 봤잖아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요. 예. 철원을 방문하는 우리 두루미 탐조 관광은요. 작년 11월 중순부터 시작이 돼서 올 3월까지 관람이 가능한데요. 이 프로그램은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이렇게 출발을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철원하면 두루미도 뭐 유명하지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인 한탄강 주상절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상 한 20-30m 높이의 그
깎은 듯한 절벽이 정말 장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탄강 그 주상절리라고 하잖아요. 물 위에 감상할 수 있는 그 트레킹 코스를 보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더라고요. 예. 이 무리길 역시 또 무조건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알려드리는 네, 게 저희 네. 내모세모 아니겠습니까? 네. 한탄강 물 윗길 트레킹 코스는 매년 10월 개장을 해서 다음해 3월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매년 10만여 명 이상이 한탄강 물 윗길을 방문하는 만큼 명실상부 철원의 대표적인 겨울 명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광양 매화축제입니다.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광양시 전역에서 펼쳐지고요. 아름다운 봄꽃 매화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례에서 펼쳐지는 산수유꽃 축제입니다. 3월 9일 토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8일간 펼쳐지고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온천관광지 일원에서 열리니까요. 이 새봄의 정취를 마음껏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봄꽃 축제입니다. 창원 진해 군항제 축제 소식인데요.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리고 창원시 진해구 중원 로타리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곧 있으면 뭐 아름다운 벚꽃도 실컷 감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야 저희가 벌써 3월 축제, 봄 네. 축제 얘기를 할 날이 오네요. 그러네요. 새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정보 네모. 세모. 다음 주에 만나요.